문명순 고양갑 지역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남북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차별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녀 동등한 정치 참여와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과 3.8 여성의 날에 깃든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평화와 평등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전국 여성위원회. 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박수로 함께 동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당 대표님께서 여성 국회의원님들과 당직자님들, 여성 기자님들께 동행과 약속의 장미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균형 잡힌 세상이 더 나은 세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함께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 주셨는데 1350만 도민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거 마이크에도 보니까 경기 지역 화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저희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경기도 정책 관련해서 정책협의, 예산정책협의가 하게 됐는데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정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여성 부지사가 이번에 탄생했는데 박수 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여성이 특정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경기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표님 전에 경기도 방문해 주셨을 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풀밭으로 친다면, 자연으로 친다면 그 경제 생태계에서 고목은 많은데 풀밭이 없어져서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목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뚜기, 또 토끼가 뛰놀 수 있는 그런 풀밭이 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이제 호랑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골목이 살아나는, 지방이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오세일관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화폐 정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 일에 각별히 관심 가지고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확대해주고 계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 좀 기반이 돼서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투자할 곳이 많은데 돈이 없던 시절의 정책. 그래서 그럴 때는 한 곳을 좀 몰아야 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경제 순환이 느려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분배와 정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경제 성장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대표님 모셨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저희가 탈피를 좀 해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모두가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 부동산 보유 세율이 낮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일반 폐기로 사용하면 저항이 높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내는데 그게 100% 우리에게 도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장 없이, 거의 없이 거의 부동산 세제 계획이 마련이 되고, 그것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실 수 있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와보니까 우리 당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새삼 느끼겠습니다. 이 넓은 회의장도 부족해서 뒷자리까지 앉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당과 관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당이 크다라는 생각을 느끼겠습니다. 이번이 경기도가 제가 네 번째 이제 예산정책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1,350만이 살고 계신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인데, 나중에 예산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의총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당론을 확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의 안을 반영할 수 있는 안으로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가능한 의원님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같이 협상을 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대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 3당과 신속처리 안건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택시 카풀 가지고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을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4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어제 타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하프를 허용을 하고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를 도입을 하고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또 아주 소고령자의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감찰하는 그런 4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어제 큰 어려운 데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전현희 의원이 아주 그 여러 차례 거의 200번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큰 타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또 하나의 선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김영준 법을 타결해서 큰 어려움을 타결했는데 이번에는 카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점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도가 중요한데 경기도 중에서 남북 간의 교통이 아주 어려운 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철 7호선을 연장을 해서 포천까지 가도록 하는 안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숨통을 트는 그런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원활하게 빨리 착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같은 것들이 몇 군데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차 검토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가 제시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인데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알맞는 그런 방식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살리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국도 보유세 도입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좀 다른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좀 더 그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 SOC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많은 곳이라서 그 접경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중에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하나는 피해를 보고 또 군사 목적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래도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북미회담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을 텐데 북미회담이 중단된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잘 교류가 활성화돼야 경기 북부 지역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경협 잘 돼야 된다고. 남북경협 김경입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저희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지자체인데요. 아직까지의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변부 또는 위성도시 이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좀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구가 1,300만이 넘도록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수요 또한 따라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인력, 행정 서비스의 대정에 있어서 덩치가 인구 크다는 이유로 사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7개 시도별로 각 한 개씩 시범사업 설치한다 그러면은 200만인 시도도 한 개, 1,300만인 시도도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그 행정 인력이나 예산에서도 암암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감안한 좀 공평한 배정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당 출신의 정책위 의장님도 계시고 기획재정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재정위 간사님도 계시고 참좋은정부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기준들을 애양심을 좀 잘 발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력 이게 항상 우리 경기도민들인데 항상 이 광역교통망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 침노에 발생하는 병목 현상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 사실 서울시 쪽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서울시의 혼잡을 이유로 해서 상당 정도로 이제 도외시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이 없이는 서울시의 경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방안이 서울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위성도시라고 불렸던 낙후된 원도심 지역 광범위하게 경기도에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연관된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의 위성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 각별하게 안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북한에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 시설 중 일부를 투구한다는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 기획화의 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긴장과 대결의 각오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남북 갈등의 시대보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된다면 경기도 북부의 DMZ 시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임진각에서 호남전까지 평화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힌 바가 있고요.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경기도 모노레일을 타고 또 부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파주 평화누리, 도라산 전망대, 연천 태풍정만 전망대, 백마고지 등을 불러본 세계적인 예술가 카니 알리비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예술공간으로서 특히 세계적인 분단 기억의 예술공간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평화가 좀 더 정착이 된다면 잘 개발되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평화 사업들이 사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힘껏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왔지만 현안 관련돼서 짧게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의 법관 추가 기소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이 적시적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 삼청업 판사에 대한 기소 부분에 대해서 도를 넘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송창호 판사의 경우에는 영장 관련된 정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비밀 정보를 10차례 정도 공표한 행위를 대질이 굉장히 준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던 송창호 판사가 갑자기 피의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확인된 바로는 2018년 9월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어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법농단 관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계속 관여했다는 것이 오히려 재판을 금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 즉 수사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혐의로 다른 2명의 판사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송창호 판사의 기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영장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그만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 우리자 모든 분 감사드리고 송환준 의장님과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경엽 위원장님, 경기도의 수많은 우리 당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또 박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당사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도권 아까 우리 김경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를 받고 있다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흰 ICT 산업 또는 R&D 사업과 관련한 어떤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당의 단단한 지지기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기대와 열망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고 해소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게 잘 사는 나라, 고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계시고 그것이 저는 경기도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어떤 그 정책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우리 당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을 그냥 정말 눌렀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좀 나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이렇게 논란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인, 예를 들어 디젤 자동차나 석탄 화력 발전소나 어떤 항만에 들어온 그 선박에서 내뿜는 방가스를 태운 그런 문제라든지 문제들이 있지요. 또 중국에서 발생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동쪽의 제조업 시설들에서 내뿜는 그런 미세먼지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서쪽에서는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자연적인 요인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류, 계절적인 요인, 바람, 풍속 이런 게 섞여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진작에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 야당은 이걸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지 정부를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다 중국 원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일면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중국 내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이게 전부 중국 탓이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고 중앙정부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손은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다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말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를 포스트한 상태였습니다만 있는 시간 동안 재난 상태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저는 단연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억이 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산성비 사건을 이해하실 겁니다. 유럽 쪽에서 산성비가 떨어지면서 숲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러시아 50개국 넘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산성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결과 지금 이렇게 극복이 됐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이 미세먼지 등등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밖에서 올라오는 미세먼지가 있다면 이 국가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북쪽에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사계가 보면 한 20% 정도는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중국 이 3자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성비 사태를 우리가 해결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함께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면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을 할 것인가 여기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집권당이고 또 경기도도 우리가 이 집권정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중앙당이 중앙정부와 함께해서 이 문제를 맞대고 한다면은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풀어야 할 문제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이거 해결했구나 하는 소리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경기 지역화폐를 이렇게 표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서민경제를 이렇게 세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남 규모에서는 아주 성공했는데 1,300만이 있는 경기도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초가 저는 기다려집니다. 제발 이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경기도 서민경제가 확 풀어지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경기도 지역화폐를 살려내자. 그래서 경기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김혜영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삼각형 마이크를 준비를 해주시니까 제가 기자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께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우리 당의 당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 연동형을 기초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지역 구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입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당선인 현황을 보면 출생지를 떠나서 실제 활동을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더 많이 당선되어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 8장 정도짜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가장 제가 눈에 많이 들어온 부분이 첫 장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1차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문제점과 반성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도민들께 고백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미세먼지 대책에 접근하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일에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오염 때문에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이 중에서 어린이도 60만 명이나 포함된다고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적 효력이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6일 연내 모든 학교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제가 경기도를 살펴봤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 공기 정화 장치 미설치 학급이 58%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우선 설치를 권고하는 이 기계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는 기계 환기 설비가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정화장치 추가 설치를 위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또 축양 편성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남북평화와 경제 중심 도시,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오신 이재명 부지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경엽 조당위원장님 그리고 송한중 경기도의 의원님, 이장렬 비롯한 또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또 60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당 대표님과 또 많은 그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건의하는 보건복지 관련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수소 전기차와 전기 버스에 대한 보급 사업 그리고 5대1차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다른 시도를 많이 견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여성과 관련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입니다. 1908년 미국의 럭커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결성할 권리와 참정권을 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받고 거리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서 세계 여성의 날이 만들어졌고요. 1975년에 유엔에서 여성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한국 여성대가 열렸고요. 최근에
국가가 법정 기념일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 3월 세계 여성의 날의 테마는 밸런스 워 베더, 더 나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국 여성대 슬로건도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들끓었던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올해 3.8 여성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는 거의 10위권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간의 격차는 큰 나라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에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경제 차별의 기회에 있어서의 12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많은 여성계에서 특히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64, 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이 64 정도로 돼 있어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3시면은 여성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때 끝나는 그런 의미에서 스탑 조기 퇴근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혹시 하시는지 이재명 시장님 나중에 임금, 성평등 임금 공시제, 임금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균형잡힌 세상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경에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그런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당원에 명시된 30% 공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위원회를 곧 당규에서 저희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보다 여성의 그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일 것이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주변의 모든 여성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그 용기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심장 경기도에 와서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관계자분들,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의원님들을 뵈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들이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감지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남순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특히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지구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손잡고 함께 나가자라는 큰 의미를 담아서 장미꽃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졌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노동 환경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 노동자의 평균 기대 근속 연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조직 내 직책에 대한 기대가 하원 대리급인 반면에 남성은 과장 차장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급인 이사급을 기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0.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3.8%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성 부지사님을 또 임명을 하셨습니다. 숨 쉴 틈 없는 일터에도 평등과 배려가 스며드는 봄이 찾아오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용을 뉴스를 좀 봤습니다. 의료사나 6개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CCTV가 가동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으로 반대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시범 운영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안전과 폐쇄 공간에서 일어나는 병원 노동자 폭행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구성원과 대화 합의를 통해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최초로 어린이 무상의료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한층 앞당기는 계기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28개국이 하나로 뭉친 유럽연합이 ILO 핵심 협약에 비준하지 않으면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의 분쟁 단계로 넘어가는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이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 등 4개 협약은 저희 나라는 아직 미비준 상태입니다.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조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적 대화 기기를 혁신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도 열렸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합의, 한국형 실업구조인 사회안전망과 디지털 시대의 노사 공동 대응이라는 합의도 진행됐습니다. 또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냈습니다.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에 노동시간과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전체에 대한 합의를 추진해서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와 노사정의 성숙한 사회적 대화를 여는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1350만 가장 큰 자치단체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늘 꿈꾸셨던 그런 공정한 세상, 또 새로 거듭나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히 같이 고생하시는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이어서 간단하게 현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3월 11일 월요일이면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또 독감에 걸려 있다, 그리고 또 관할권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판 참석을 미루었던 전두환이 드디어 재판부에서 부인 영장을 발부하는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광주 재판에 서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5.18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타협, 관용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명하게 받아들여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그리고 또 김진태, 김술래에 대한 징계 더 이상 뭉그적거리지 마시고 조속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서 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잘 챙기고 또 신고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보다 정책의장님, 기획재정위원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우리 박광원 서른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는 전부 다 경기도고요. 사무부총장 3명인데 3명 모두 경기도고, 저기 김영진, 권칠선 홍보위원장까지 경기도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해서 송환준 의장님, 또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의 단체장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30개 시군 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경기도를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조정식입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과 또 부지사님들, 공직자 여러분, 또 송환준 도의회장님, 대표님, 뒤에 부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또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과 또 각 기초단체장님들
자치장 다 함께 모이셔서 굉장히 아무튼 제일 큰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경기도 이제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였죠. 14조 원을 넘었죠. 그게 다 사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발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함께 뒷받침을 할 수 있어서 그 성과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3월입니다만 지난 2달 사이에 경기도에 또 여러 가지 반가운 화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일단 지난 2월달에 옆에 정성호 우리 기획시정위원장 계십니다만 또 7호선 도봉산 포천선 균형발전 사업이 잘 승산이 돼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경기도 주변 여러분들 또 정성호 위원장님 많이 애써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SK 유니 하이닉스가 유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광을 시하, 그래서 시와 스마트 상반 정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의 지역 경제 활력에 큰 힘이 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분당에서 홍매실 구간이 예타 변제 사업에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예타 방식 개선을 통해서 올해 확실하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각별하게 책임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제시해 주신 20여 건의 지역 현안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30건의 국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걸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에서 경기도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인 만큼 당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얘기해 주신 지역 현안과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 또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또 어촌 유리 사업 그리고 각종 도로 철도 사업 등에 대해서 공부를 잘 챙겨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기당 출신의 정성호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하는 게 정의다라고 하는 것인대로 국가안보의 희생을 많이 우리 경기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지원해 이재명 지사님, 대표공직자였고 성환준 의장, 윤정현 대변인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GT의 정치기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포천연장, 또 GTX 신호선, 의정부 덕정과 연장으로 경북 주민들이 민주당과 경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기부들을 잘 이어나가고 확실하게 경기도에서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 정치기장 이전 대표님 모시고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단계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